현대카드, 현대커머셜 이런 곳에서 희망퇴직을 받는데, 이 희망퇴직 조건이 39개월치 급여를 준다라고 해도 이 거부하고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대다수라고 하네요. 희망퇴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.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? 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? 지금의 시대에, 지금의 상황이 나와서 이 자영업을 해서 자리 잡을 수 있냐? 자리 못 잡죠. 거의 다 자영업하면 1년, 2년, 3년 안에 그냥 망하고 3억씩, 4억씩 말아먹고 개박살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이게 현실이죠. 그런 현실들을 한두 번 목격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목격하고, 그걸 그냥 대부분의 모습으로 이제 여기다 보니까 아예 희망퇴직 자체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. 39개월, 3년 반치 줘도 그거 받아서도 이제 그만둘 여유가 없는 거죠. 비록 월급이 좀 적어도 어떻게든 악착같이 버티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.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서 5대 주요 은행에서 종사를 하다가 퇴직금을 5억이다, 퇴직금하고 위로금 다 합해서 5억이다 8억이다 받고 나왔어요. 그러고 난 이후에 토스뱅크나 K뱅크나 이런 곳으로 이직해서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. 이런 사람들은 퇴직금도 받고 이직도 하고 이런 두 가지의 이제 길을 선택하겠죠. 근데 그건 그들에게나 허용되는 거지. 요즘 같은 시국에는요, 회사 희망퇴직, 명예퇴직 받고 나오면 갈 데가 없어요. 다음 이제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죠. 지금 다큐나 아니면 유튜브 보십시오. 이 엄청나게 많은 586들이 세상에 나와서 그분들이 뭐 하려고 합니까? 어떤 일자리든 개의치 않고 일하겠다고 안간힘을 씁니다.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일자리랑 되게 험하고 힘들고 어렵고 되게 저임금에 최저시급을 그냥 주는 곳이죠. 그런 곳에 종사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현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최대한 버티려고 합니다. 함부로 나오려고 생각을 안 하죠. 왜겠습니까? 왜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버티고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하겠냐라는 겁니다. 그게 가장 현명한 모습임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. 쉽사리 함부로 결정하고 나오면 답이 없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. 당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호기롭게 나간다. 그럼 제가 아주 괜찮은 자리를 개척해서 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.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. 되게 힘겹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좀 더 지금의 자리에서 승부를 걸어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회사 안에서 돌파구를 찾고 회사 안에서 방향을 만들어 보려 하는 겁니다. 그렇게 지내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.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참 수월하지 않고 참 막막하고 많이 고민스럽죠. 그런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현재 자리에서 좀 더 분발하는 거, 그거 말고는 당장 내가 뭔가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?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면 안 보이는 거죠.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. 그런 모습들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. 참 현대카드 39개월치 이 월급을 주는데도 희망퇴직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그 조건들을 상향 조정한다,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. 참 씁쓸한 생각들, 참 답답한 생각들이 듭니다. 근데 어쩌면 이 파견직, 계약직, 비정규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어쩌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물론 쉬운 건 아니겠지만 버티려고 애쓰고 견디려고 하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, 버틸 수 있는 일말의 기회라도 주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.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쉽진 않겠습니다. 하지만 또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만의 이제 내공이 발휘될 때가 있으니까 버티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겠나라는 겁니다. 제가 이런 류의 얘기를
60대 후반에 이제 제 고참들에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? 무조건 버티라고 얘기합니다. 무조건. 다른 소리 하지 말고, 다른 말 하지 마. 그냥 버텨. 라고 얘기합니다. 이제 그분들이 한 얘기가 세상 사랑을 몰라서 철부지어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? 아니죠. 그분들은 이미 이 지나온 경험 속에서 그게 가장 현명한 것임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자신들이 겪었던 이 안타까움들을 이제 지금에서는 이제 얘기하는 거죠. 그렇게 결정하는 거, 버티고 견디고 참는 거,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는 거, 그걸 이제 저에게 한 번 더 일깨워 주는 겁니다. 저도 충분히 그 말에 동의를 하고요.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결코 소홀하지 않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. 힘든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. 특히나 앞으로 한 트럼프 2기 정부 시기, 이 기간 내내 힘겹다라는 걸 다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요.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, 어떻게 지내야 되나, 또 부지런히 애쓰고 고민하고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미 한국 경제가 많이 저성장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함부로 세금 낭비하고 덤퍼주기 하고 포퓰리즘에 자꾸시 현금 뿌리는 그런 지랄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. 현재의 범위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. 가난한 사람이든 중산층이든 부자든 간에 벌어들인 돈에 준하는 세금을 다 걷어들이고 그 세금을 낭비하거나 탕진하거나 못하게 하고 이 힘 있는 자리에 있는 놈들, 그게 이 재벌이 됐건 아니면 고위직 관료가 됐건 간에 이 배명령을 저지르고 세금을 낭비하고 하는 그런 이들은 이 매국노에 준하는 그런 엄격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. 지금의 시대, 지금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결코 녹록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, 이런 막막한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데 그러는 중에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윤식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잘 좀 강구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대비를 하고 좀 조심하고 잘 좀 챙겨 나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, 우리의 바람대로 또 지내야죠. 부지런히 마음을 굳게 먹고 움직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잘 챙겨 나가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이상입니다.